네, 지금 제가 외국에 있는 상태인데 환율이 1200이 돌파했고 코스피가 2000이 깨졌는데 이게 하루 만에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지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오르는 폭을 다 떠나서 이 두 개의 나쁜 시그널이 동시에 겹쳤다라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라 제가 지금 외국에 있는 일정 이틀을 제가 다 그냥 접어버리고 지금 이것만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장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좀 더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몇 가지 이것들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좀 이거를 먼저 방송을 하도록 합니다. 우선은 환율을 먼저 한번 볼게요. 환율이 지금 방어가 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냥 휙 뚫려버렸어요. 그게 너무 안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꾹꾹 눌러주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환율 방어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조금 예 우리로 치면 지진파로 치면 P파와 S파가 있는데 예비 파동의 느낌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경쯤에 12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199원으로 마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1원 차이여도 심리적으로 주는 그 앞자리 숫자에 되게 그 심리적인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도 물건 보면 1000원에 안 팔고 뭐 990원 이렇게 파는 이유가 어제 오후 마감 전으로 지금 시간으로 치면 딱 24시간 전인데요. 그 24시간 전으로는 1200.5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24시간이 지난 지금 역외 환율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고시하는 환율은 딱 그 금융시장 열린 시간에만 발표를 하지만 그 전 세계는 계속 자전을 하면서 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환율이 계속 바뀌는 역외 환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1204.5원.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대비 벌써 4원이 오른 셈이죠. 그러면 이 기준을 봤을 때 월요일 날 1200원을 더 돌파하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 바뀌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달러 가치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원화 가치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 환율 통화량은 어떻게 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동안 마이너스 0.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달러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원화는 같이 하락을 더 심하게 했다. 이게 지금 사실인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금요일 대비 조금 하락을 했고 오늘도 토요일도 하락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그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실제로 엔화 대비 엔 달러 엔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0.68% 폭락을 했고 인덱스는 0.42가 폭락을 했고 오히려 또 달러 대비 위안 같은 경우는 0.63%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원이랑 위안화가 같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직 위안 같은 경우는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안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좀 지켜냈는데 우리나라는 1200을 올라갔다는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요거고요. 코스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는 연 이틀 폭락이 좀 심했죠. 그러면서 2000이라는 지지선, 코스피 지수 2000이라는 지지선을 깨버리고 1998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하락폭이고 뭐 외인입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2000을 깼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환율이 1200원 돌파한 날 같이 깨졌다라는 게 아주 안 좋은 셈인 거죠. 연기금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연기금은 이 코스피 지수 2000을 절대 방어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매수를 했어요. 한 4천억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외인이 팔고 나가는 양을 다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많다 뭐라 말하시는 분 많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하려고 할 때마다 연기금이 계속 구원투수로 투입이 돼서 지수 방어도 많이 했었고 그만큼 저가 매수도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연기금 대표 운용하는 사람 누가 되던 간에 이거는 맞는 거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기 때문에 쌀 때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행동이다. 그리고
제가 2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나라 주요 그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봤을 때 PER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 원칙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심리, 투자 심리를 얼어붙지 않게 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보더라도 연기금이 방어한 거는 잘한 일이다. 근데 마냥 방어를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한 방어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 다음 주는 조금 매수를 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공격이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외인의 매도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 연기금은 계속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피로 누적이 쌓일수록 막 연기금이 막 5조 이상 사들였다, 10조 이상 사들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것도 굉장히 더 이상 방어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우리한테 치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경우에요. 연금도 주고 지수 방어도 해주고 또 이렇게 저가일 때 사주면서 수익도 내주고 하는 거니까 이럴 때일 만큼 연기금이 잘 운용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환율이랑 코스피가 두 개가 뚫렸다는 거는 전쟁으로 치면은 성문이 두 개가 뚫린 셈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뚫린 셈인데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본대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예비군의 예비병력 선봉에 의해서 성문 두 개가 함락된 느낌? 그러기 때문에 되게 안 좋다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지금 사기가 올라버린 거죠. 근데 이때 사기가 오르면 누가 쳐들어오냐면 항상 그 동물의 법칙이에요. 경제도 보면은 약한 애, 쓰러질 것 같은 애, 지금 당장 내가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애한테 공격이 집중됩니다. 지금 내 예전에 말했던 게 있었어요. 중국, 베트남, 한국 중에서 하나가 타겟이 될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흔들리는 모양새가 한국이 제일 불안해 보인다. 그리고 하필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 날 두 가지 시그널을 보여준 거는 어떻게 보면 환투기 세력이라던가 뭐 공매도 세력, 무슨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들어올까봐 그게 아주 깊이 우려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이제 8월 말에 MCI 지수 이것 때문에 미리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8월 달에 8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팔아두는 거다. 차라리 지금 좀 팔 수 있을 때 좀 좋은 값 받고 팔아낼 수 있을 때 미리 정리하는 물량이 좀 거세졌다. 이런 말들도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또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한국, 일본 간의 무역 마찰이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때 화이트 리스트 딱 그거 제외라는 거를 발표한 날 터진 거죠. 그리고 방콕에서 이제 폼페이오 총리랑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저 일본의 외교부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게 결렬이 되면서 그 이후로 갑자기 환율이 1200을 넘어버리고 코스피가 깨진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축소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주식은 당장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는데 월요일이라고 해서 다음 주라고 해서 뭐가 좋아 보일 것도 별로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남은 호재들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갑자기 뭐 대규모 무슨 수주가 발주됐다라던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던가 뭐 아니면 글로벌 경기 호황이 올 정도로 BDI 지수가 계속 지금 상승 중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좋은 시그널들이 기대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다음 주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좀 연기금이나 좀 어떤 다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좀 주춤해주고 기관 투자자라든가 개인들이 좀 많이 사서 2천 이상으로만 좀 올라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2천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더니 매력적인 주식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도 PER이 4대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선 지금 제일 아픈 거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에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빨리 해결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든가 환율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Q&A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대표적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달러 사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사세요 마세요 라고 제가 말할 수 있다라고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로 본인이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남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남이 추천해 준 거를 산다? 판단은 굉장히 의존적인 자세고 사고 나서도 문제가 됩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각오로 내가 정보를 입수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나 뭐 이제 네이버라던가 뭐 이런 뉴스들도 내가 정보를 입수하는 수단인 거지 산다 팔아라라는 어떤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거고요. 좀 달러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환율은 또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변화가 너무 심해요. 뭐 하루에 15원씩 오르는 것도 뭐 예산 일인데요. 뭐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를 지켜봐야 되냐 이거면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달러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더라.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환율이 많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달러를 사시면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결국 달러를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겠던 거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나가냐, 어떻게 핸들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엿장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럼 또 같은 비슷한 질문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주식을 팔아야 합니까? 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건데요. 아까 말한 대로 투자는 본인이 결심하고 사고 파는 거예요. 절대 제가 이거를 추천해서도 안 돼요. 원래 추천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또 받아서 여러분이 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쵸? 본인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요.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투자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 조사해봤더니 오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사는 거고요. 내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근데 더 길게 봤을 때는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더니 내릴 확률이 되게 커 보인다. 그럴 때는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가면서 확률을 높여가면서 어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 소거법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동시에 환율, 코스피 두 개가 깨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성문 두 개가 뚫렸다는 겁니다. 아직 본 공격은 시작도 안 됐는데 말이죠. 이게 제가 느끼고 있는 공포예요. 그만큼 투자자들도 지금 공포를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저뿐만 아닐 거예요. 그쵸?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는 뜻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나쁜 거죠.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다, 그리고 달러로 환전했다, 그리고 바꿔서 나간다. 그쵸? 최악의 3단계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틀 만에 벌어졌다. 주식과 환율이 무너진 게 지금 한국이 너무 약하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다. 조금 더 잘 방어해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거였던 거고. 생각보다 성문이 빨리 열리네? 빨리 뚫렸네? 이런 거는 꽤나 나쁜 신호예요. 성문이 빨리 뚫리면 안 되거든요. 그 행주대첩 같은 것도 보듯이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불리한 싸움이지만 잘 버텨냈다, 끈질기게 막아냈다라는 거를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상대방이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물러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그렇게 방어를 했고요. 고려도 그렇게 방어를 했고요. 조선도 그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온 국민이 똘똘 잘 뭉쳐서 잘 방어를 해줘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때 99년도에 벌어졌던 바이코리아,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자 한국 기업을 지키자라는 어떤 그런 정신이 필요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환율을 방어하면요, 외환 보유고가 빨리 소진돼요. 여기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환율 외환 보유고를 이 달러를 방어하는 데 쓰면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기 외채라는 게 있어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들을 여분을 남겨놓는 건데 이 연장을 거부했을 경우
1년짜리 단기 빚을 연장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다 써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계산을 해두고 가용 가능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달러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썼을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에 걸립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죠. 무역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미국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강력한 방어가 아니라 조금씩 한 칸씩 한 칸씩 후퇴를 해주면서 그 환율의 전진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조작국에 안 걸릴 수준이 되면서 단기 외채까지 연장 거부까지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율이 조금씩 올리는 것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씩 올려주면서 그래 그냥 우리는 환율이 오르는 큰 대세를 막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요 수출 기업에 유리한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랑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던가 나머지 어떤 관련 전방 산업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이 늘어나거나 수출이 잘 돼서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벌여들일 것 같진 않아요. 외환 보유액이 무너질 것 같을 때일수록 경상수지 흑자폭을 늘려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 돼요.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이 외환액을 많이 쌓아두어야지만 다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죠.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을 이제 까다롭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조달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철강 관세 맞았죠, 미국에서. 자꾸 자동차 쪽 관세도 때릴까 말까 자꾸 이제 간 보고 있죠. 환율이 오르면 투자 매력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나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뭐 우리나라 채권 등을 저렴하게 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율이 높을 때 투자 매력이 생기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시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환율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먼저 빠져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환율이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때쯤에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영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 들어와 주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사들이러 들어온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좀 더 뒤에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오르고 나서 안정적일 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또 투자가 들어오면 환율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환율은 낮았다가 올랐다가 낮았다가 올랐다가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섭리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근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요. 환율이 올랐는데 수출 기업이 수출이 잘 안 돼요. 이게 최악인 거예요. 뭐냐면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는요.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해요. 그쵸?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생활 물품들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당연히 유가 뭐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뭐 밀가루, 설탕부터 시작해서요. 아마 이제 뭐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우리도 다시 비싼 수익을 내서 이걸로 어느 정도 기업 활성화를 시키고 임금도 오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수출은 막혀버리고 수입만 어려워져서 물가가 상승해 버린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물가가 폭등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게 오지 않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빨리 개선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가전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효자 기업들이 빨리빨리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위해서는 일본이랑 무역 분쟁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최악의 상황인 거고요. 이것까지 지금 이틀 만에 가지고 이렇게 오진 않아요. 그건 아닌데 어떤 전방적인 피파, 예비 파동이 아주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또 월요일이라던가 화요일 날
장이나 환율을 보면은 또 많은 또 시그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그널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은 내 월급 사용 설명서 책을 읽어주시고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내 월급 사용 설명서 모임에 신청을 눌러주세요.